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요즘 겨울철이라서 인도어 사이클 우리 많이 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자덕들이기 때문에 로드바이크를 활용한 로라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로라 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 부피가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올 초부터 이 실내 바이크를 그냥 집에다가는 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타보니까 집 안에서 탈 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지난 여름 장마 때도 굉장히 잘 이용했고, 그다음 지금 겨울철에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한 가지 제품만 사용을 해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오늘 공동구매로 두 가지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나 공동구매 기간, 자세한 스펙 이런 것들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링크를 가셔서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좀 궁금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렇게 두 대의 자전거를 공동구매를 할 건데요, 기간이 조금 달라요. 저기 있는 작은 녀석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큰 녀석은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은 부피가 작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작다고?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런 로드를 탈 때 집 안에서 로라를 타려면 부피가 진짜 크거든요. 많이 차지하고. 이런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부피가 작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제품을 옮기거나 하기에도 편하고, 집 안에다 그냥 놔도 옛날처럼 막 그래 흉물스럽지가 않아요. 디자인도 이렇게 요즘에 화이트로 예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집 안에다가 놔둬도 인테리어를 해치거나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이대로 놔두고 집 안에서 타요. 물론 안 타는 날이 훨씬 많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놔두면 탄다. 자, 이게 TV를 보면서 타려면 거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실에다가 놔두려면 진짜 중요한 게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전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집 인테리어를 해치는 거를 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라도 사실 거실에다 놓지 않고 방에다가 놓고 이렇게 타고 그랬던 게 그런 이유예요. 자, 물론 로드에 비해서 이런 실내 자전거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명확합니다. 뭐냐? 피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로드에 정확하게 피팅이 들어맞는 걸 하려면 사실은 이런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뭐랄까 선을 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타는 날이 훨씬 많고, 그냥 한 번씩 하루에 한 30분 살짝 땀 빼고 그냥 먹은 거 소화 좀 시키고 이러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가기엔 좀 뭐하죠.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도 이거는 10만 원대, 이거는 30만 원대, 괜찮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무시했었단 말이에요. 헬스장에 있는 그런 바이크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실내 바이크를 탈 때 중요한 게 이 페달을 돌리는 감각이에요. 이 페달을 돌리는 감각이 너무 저항이 너무 이렇게 이질감이 들면 사실 이 페달을 계속 오래 돌리면서 30분, 1시간씩 타야 되는데 그게 힘들고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페달링 감각이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요 디스크, 여기 안에 커다란 그 디스크가 들어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굴리는 건데, 그 디스크의 크기가 적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작은 녀석보다 요 큰 녀석이 그 디스크 크기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 돌릴 때 실제 밖에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감각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작은 녀석이 10만 원대고 이거 30만 원대라고 되는 게 다른 기능이 아니라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파워를 표시해주고 케이던스 표시해주고 이런 거는 두 개 다 동일합니다. 오히려 요 작은 게 부피도 덜 차지하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낫기는 해요. 근데 단지 여기서는 그 페달을 돌리는 그 감각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이렇게 크기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겨울 시즌이라든지 장마 시즌에만 내가 내놓고 타다가 잠깐 또 베란다 같은 데나 창고 같은 데 넣어놨다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낫죠. 왜냐? 어차피 아예 그 로드처럼 저렇게 정확한 피팅이 나오고 막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크다고 해서 그게 또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생각하면 사실 이 제품이 더 가성비도 좋고 괜찮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최저가가 19만 6천 원, 19만 9천 원 막 이렇게 팔아요. 근데 이거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16만 9천 원인가? 16만 5천 원인가? 하여튼 16만 원대에 공동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굉장히 괜찮거든요. 로드 입장에서는 타이어 두 짝만 갈아도 요즘에 거의 20만 원 넘어가는 세상인데, 이 자전거 하나가 16만 원이니까 굉장히 괜찮다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포지션 자체가 얘는 등받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보다는 이렇게 와이프, 가족들, 애들 뭐 이렇게 다른 가족 구성원들, 자덕이 아닌 분들이 타기에는 사실 이게 더 편합니다. 편하다, 운동하는데 편하려고 운동해? 불편해야 되지?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페달을 돌리는 거는 어차피 힘들게 타야 되는 거니까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수그려서 얘는 앞으로 수그려서 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로드를 타듯이 포지션을 앞으로 줘야 되는데, 이 자세 자체가 초보자들이나 비자덕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처럼 등을 기대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TV 보면서 이렇게 운동하고 땀만 내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타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공동 구매를 하려고 얘를 집에 가져가서 타보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도 그러니까 같이 탄단 말이에요. 와이프는 이게 훨씬 좋대요. 그러니까 뭐 페달을 굴리는 느낌 이런 거는 우리나 알지, 그 일반인들은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게 더 좋다, 저렴하지만 자기는 선택하라면 이거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먼저 공동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거가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갖다 놔도 우리 와이프 이거 안 탄다 뭐 한두 번 타겠지만 사실은 거의 90% 내가 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1월 달에 요거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걸 한번 뜯어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앉아서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을 잡고, 우리 로드 탈 때는 이렇게 포지션이 나오니까 이렇게 타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타면서 저항이 좀 더 걸려야 된다 할 때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렇게 레버를 돌려주시면 아주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패드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뭐 Zwift 같은 거를 같이 연동을 해서 타실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에도 이렇게 모니터가 달려 있어요. 모니터를 보면서 타도 스피드나 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시면서 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스마트 패드 같은 거를 아예 사용을 하라고 여기 이렇게 거치대가 아예 달려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블루투스로 이 패드랑 통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Zwift를 들어가서 이제 장치를 처음에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 다른 거 설정해 줄 거 없이 그냥 굴리면 됩니다. 그냥 자기 계정으로 일단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되죠.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굴려주시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파워 소스나 케이던스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면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리면서 내가 너무 가볍다 이게, 그러면 밑에 이 레버를 무겁게 돌려주시면 저항이 강해지면서 파워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자전거 변속하는 것처럼 내가 더 그 고단 기어로 넣게 되면 페달이 무거워지면서 더 빠르게 달리실 수가 있는 거고, 더 큰 파워로 훈련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로드로 하는 거랑 사실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페달을 굴리는 게 막 이거 이질감 나서 훈련을 못 하겠다, 운동을 못 하겠다 뭐 그 정도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했는데도 벌써 이렇게 땀이 나고 숨차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피팅이 정확하지 않아서 부상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로드 타듯이 막 밖에서 5시간, 6시간씩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가볍게 운동하실 때 한 30분, 뭐 1시간씩, 저는 뭐 30분에서 1시간 이 정도씩 롤을 타는데, 그렇게 타셔도 뭐 저는 뭐 무릎이나 뭐 이런 데 뭐 부담이 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운동하실 수 있고, 지금도 보면 200W 초반으로 제가 달리고 있는데 로드를 탈 때보다 이게 조금 더 파워가 높게 나오기는 해요. 왜 그런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모델 말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런 모델을 한 3-4가지 정도 타봤는데, 이런 실내 자전거 같은 경우에 이상하게 로드에 있는 파워미터보다 파워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신 승리를 할 수가 있죠. Zwift 타면서 내 파워가 좀 높게 나오네? 그럼 같이 타는 사람들 좀 이렇게 앞질러 갈 수도 있고. 이게 들쑥날쑥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일정한 수준의 파워미터가 이제 계속 측정을 해주는데, 동일하게 측정을 해주는데 그게 항상 조금 높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뒤로 기대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타다가 조금 이제 자세가 힘들거나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뒤로 기대서 좀 쉬면서 달리고, 지금 촬영상 TV가 저 뒤에 있긴 하지만 TV 쪽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 드라마 한 편 보면서 달리면 1시간 타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타면 좋아요. 그냥 옆에 물 마시기도 편하고 이게 쓰러지지도 않고 하니까. 푹신푹신한 의자로 돼 있어서 등 쿠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도 뭐 별로 부담 안 되고, 비자덕분들이 쓰셔도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이렇게 요 큰 제품은 푹신한 걸로 기본은 돼 있긴 하지만 교체할 수가 있거든요, 안장을. 우리 그 로드 안장으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로드처럼 타실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얘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안장의 높이 조절이 돼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높이 조절이 되는데, 얘는 사이즈 조절을 하는 게 저 안장 높이 조절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안장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높이 조절, 안장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 조정, 그 다음에 이 핸들바 높이도 올렸다 내렸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게 얘가 조금 더 낫긴 한데,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 불편해서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얘가 근데 더 편하다니까요. 얘는 굳이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예 기본적으로 생활 자전거의 포지션으로 나온 거예요. 안장 높낮이 위치만 맞으면 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온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포지션이 앞으로 수그려서 타야 되는 로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핸들바와 안장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수그리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장의 앞뒤 거리랑 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나온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도 이번에는 좀 타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요 디스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탈 때 조금 더 무게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페달을 굴릴 때 조금 무겁습니다. 물론 얘도 이렇게 가볍게 할 수가 있지만 가볍게 저항을 해도 저거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대신에 이렇게 한번 굴리고 나면은 디스크가 굴러가는 이 관성이 실제 자전거를 타고 밖에서 타는 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숙이고 타잖아요. 이게 기본 자세예요. 여기를 잡은. 그리고 이거보다 더 수그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 에어로 자세로 이렇게 탈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까지 집에서 뭐 공기 저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집에서는 이 자세로 타게 되는 거라서 로드를 타시는 분들이 훈련을 하시기에 좋고, 여기에 저항 장치가 있거든요. 이거를 돌리면 이 앞에 있는 디스크에 마그네틱, 그 자석이 가까이 오면서 저항이 더 커져서 더 강력하게 페달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멈추고 싶다, 그럼 페달을 멈추면 되잖아요. 갑자기 정지하고 싶어서 발을 멈추면 이렇게 딸려 올라가는 일이 있어요. 픽시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쓰냐면 가운데 있는 이 저항 레버를 꾹 누르시면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그래도 되고, 굴리시다가 서야 될 때는 그냥 천천히 발에 힘을 빼주시면 이렇게 멈춰요. 가격적으로 이 큰 녀석이 30만원대, 얘가 10만원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10만원대, 30만원대 제품이 사실 비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지는 않는데, 그럼 당연히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면 얘를 선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집에다 놓고 사용을 할 때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같이 아내가 탄다, 혹은 뭐 자녀분들이 타신다, 뭐 이렇게 하면 저게 훨씬 더 사실 범용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탈 수가 있는 녀석이라서 이걸 일단 먼저 공동구매를 할 거고요. 조금 더 리얼에 가까운 페달링으로 나는 집에서 하겠다 할 때는 이 큰 녀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오는 우리 자덕 친구들이 그냥 이제 거실에 이게 있으니까 그냥 타봐요. 타보면 뭐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얼마야?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저는 이걸 쓰고 있었으니까 이거 30 몇만 원 해, 이러면 진짜 괜찮다 하면서 물어보고 링크 뭐야 달라 하기도 하고, 뭐 좀 할인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할인 같은 게 따로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동 구매를 하면서 좀 할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제가 진짜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타면 참 이런 게 좋습니다. 그냥 대충 거적대기 입고 타고 바로 화장실 가서 샤워하면 되니까 이게 집에서 하는 운동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녀석 할 때 휴대폰으로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패드로 하면 되는데, 그 아이패드 이거 하느라 막 아이패드 막 100만 원짜리 사기 좀 아깝잖아요. 너무 비싸고 사실 이거 외에는 안 쓸 게 뻔한데
그래서 여기 같이 공동구매 진행하는 이곳에서 그 스마트 패드도 저렴한 걸 하나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막 성능이 막 되게 좋진 않습니다만 지프트를 하기에는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10만 원대 굉장히 저렴한 스마트 패드라서 사이즈도 굉장히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탈 때만 그 제품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 정보도 밑에 같이 넣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동구매는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두 개 중에 작은 거 먼저 하는 겁니다. 작은 거랑 스마트 패드랑. 그 링크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두 개 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따로따로 들어가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녀석은 1월 달에 진행을 하는데요. 그 수량이 따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요거 진행된 이후에 1월 달에 다시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지프트 하는데도 쓸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가볍게 쓸 수 있는 스마트 패드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프트에도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뭐 아이들 스마트 패드용으로 쓰셔도 상관없고 집에서 간단하게 뭐 유튜브 보거나 이럴 때도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격대가 이제 워낙 저렴하고 실제로 써보면 아마 생각보다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냥 반바지 입고 집에서 대충 타도 운동하는데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만족스럽거든요. 겨울에 로라 타는 게 조금 부담되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공동구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